짐작하셨듯이 첫 번째 당뇨병 발생 순서는 근육에서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내내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당뇨는 과식과 다식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그렇다고 그 먹기 좋은 그 맛있는 것을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고요? 드시면서도 가려서 드시면은 당뇨를 극복할 수가 있고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을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다 하시게 되죠. 하지만 모든 것들은 속도보다는 방향이죠. 혈당 관리에 애를 쓰고 집중을 하고 빠른 속도로 가봐야 닿는 곳은 합병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느냐? 바로 인슐린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략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 이유를 차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백조가 지금 고고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물갈퀴를 물 밑에서 엄청 바쁘게 움직여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혈당을 정상으로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각종의 약제들이 있죠. 병원 가서 타서 드시는 그런 약들, 그건 다 혈당을 정상으로 맞추기 위한 방편입니다.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제 췌장이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태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당뇨병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또는 어떠한 교리나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도 그러한 경우이죠.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당뇨는 낫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말이죠. 아니, 나는 시도를 해봤습니다. 나으려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어떠한 방법을 하고 어떠한 건강식품을 먹어도 낫지 않던데요.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저렇게 작은 코끼리가 어려서 저 쇠사슬을 풀려고 수만 번의 시도를 했는데 그 쇠사슬을 풀 수 없었을 때 그 코끼리가 이제 6톤이나 되는 어른 코끼리가 되어도 저 사슬을 풀 수 없었던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발 한 발짝만 움직이면 끊을 수 있는 저 사슬을 못 끊고 평생을 저렇게 사슬에 묶인 채로 지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에 동의하시고 삶에 적용을 해보신다면 그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래된 잘못되어진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길로 한번 접어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슐린의 양면성이라는 부분 혹시 아시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림이 보이시죠? 바로 지킬 박사일 때도 있고 하이드의 모습으로 활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슐린의 양면성이죠. 인슐린의 양면성을 톰과 제리를 통해서도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톰이 제리를 열심히 잡고 있죠.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인슐린이 세포 내로 포도당을 잘 전달을 해서 혈관 내의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그런 작용을 할 때, 즉 좋은 반응을 할 때의 인슐린의 모습이 있겠고요. 또 이제는 톰이 제리를 잡는 일에 신경을 안 쓰고 톰이 온 방을 다 어지럽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몸에서는 바로 인슐린이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을 두껍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입니다. 당뇨병의 발생 순서를 보시게 되면 먼저 근육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이 나타나고 연이어서 지방세포의 인슐린 저항이 나타난 그 결과값이 당뇨병입니다. 인슐린 저항에 대해서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후 혈당의 80%를 소모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만으로도 포도당의 약 70% 대부분의 포도당을 이제 소모하게 되죠. 따라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포도당 소모가 안 되고 소모가 안 된 만큼 혈당이 높아지게 되겠죠. 짐작하셨듯이 첫 번째 당뇨병 발생 순서는 근육에서의 문제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근육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당이 근육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는 간이 그 다음을 맡게 됩니다. 자, 포도당이 이제 지방으로 저당이 되죠. 이때 이제 지방간이 형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지방세포가 등장을 하게 돼서 지방을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지방세포도 계속 포도당을 들여다가 그걸 지방으로 변환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숨이 턱에 차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캐사라세라 될 대로 되어라 라고 손을 드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세포에서조차도 인슐린에 대한 저항이 발생하는 이때가 이제 당뇨로 접어드는 고비가 되겠습니다. 이때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는 레지스틴, 또 하나는 TNF-알파, 요 두 가지의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인슐린 수용체,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인슐린을 맞이하는 수용체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궁극으로 이제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레지스틴이라는 게 있죠. 이 레지스틴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트, 저항하다. 거기다 인슐린을 더하죠. 그래서 인슐린에 저항하다. 인슐린에 저항하는 단백질을 레지스틴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커버를 씌워놔서 먼지가 앉지 않도록 조치를 하게 되죠. 그처럼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세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캡을 씌워 놓습니다. 인슐린 수용체에 캡을 씌워 놓는 거예요. 저렇게 고급 승용차에 커버가 씌워지듯이 말이죠. 그래서 레지스틴이 인슐린 수용체를 덮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이 아무리 와도 세포는 인슐린이 온지를 인지를 못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림에서 보시듯이 허벅지 근육이 온몸에 있는 근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점유율을 갖고 있죠. 그만큼 이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당뇨병 예방과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허벅지와 당뇨병 유병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 슬림했을 때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으로 두툼했을 때보다 당뇨병이 발생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합니다. 근육은 1.5분의 1인데 당뇨병이 유발될 확률은 4배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벅지 근육의 관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이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아시는 스쿼트 운동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이 무엇인지 그림으로 저렇게 선명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인슐린이 세포 바깥에서 넘쳐나고 있죠. 그런데 인슐린 저항이라고는 철책에 가로막혀서 인슐린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즉 포도당을 저 철책 안에 세포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인 것이죠. 인슐린 저항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죠. 그 활성산소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저렇게 미토콘드리아가 공격을 받게 되면 A처럼 집신벌레 모양으로 생긴 미토콘드리아의 구조 형태가 B의 그림처럼 둥근 모형으로 그 구조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심장이라든지 혈관 조직에서 일어난다면 그 결과값이 바로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 그 무서운 당뇨합병증이 시작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의 구조가 저렇게 손상되면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세부적으로 세포 차원으로 들어가서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인슐린이 세포 바깥에 대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인슐린 수용체를 만나게 되면 우측 하단 그림에서 보시는 글루트4,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는 뜻입니다. 즉 포도당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렇게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와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신호에 의해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글루트4를 출동을 시켜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저 그림에서 보시면 인슐린 수용체가 좌우 대칭 모양의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IRS라고 하는 인슐린 수용체 기질의 타이로신이 인산과 결합해서 인산화되면 포도당 수송 트럭 글루트4가 출동해서 세포 바깥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수송하게 되어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왼쪽처럼 IRS의 세린이 인산화되면 이때는 글루트4에게 출동 명령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혈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고혈당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분기점을 묘사해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세린이 인산화가 되면 인슐린이 와서 인슐린 수용체를 계속 눌러도 그 소식이 세포 안으로는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요히 잠든 아기처럼 세포는 안은 정적이 감돌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이 나서 인슐린이 아무리 인슐린 수용체 배를 눌러도 세포 안에서는 글루트4라고 하는 포도당 수송 트럭이 출동을 안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당뇨 합병증 발생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슐린 수용체 기질이라고 하는 IRS에 세린이 붙게 되면 글루트4가 출동을 안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연이어서 그것에 의해서 당뇨병성 심혈관계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976년 8월 18일로 기억되는 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죠. 미군 장교 2명이 목숨을 잃는 아주 처참한 사건이 저때 벌어졌었죠. 그래서 미드웨이 항공모함이 동해에 출동을 하는 그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면 박철중이라고 하는 북한 인민군 중입니다. 이자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었죠. 그렇듯이 IRS의 세린이 인산화되어지는 이 단순한 일 때문에 당뇨병성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몸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 안구, 근육, 뇌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전체의 기관과 조직의 기능이 동반 다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가 시작이 되어져서 인슐린 과잉 분비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과잉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처리할 때 많은 활성산소가 생겨서 미토콘드리아의 구조가 손상이 되어지면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 결과 통풍, 지방간,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 나아가서는 급기야 종양에 이르기까지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우리 몸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것이 만약에 우리 몸에서 터지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질지 짐작이 가시죠? 네, 저기 강이 보이시죠? 네, 저 강에 상류가 있고 중류, 하류가 있겠습니다. 자, 상류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세포, 그 중에서도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되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그 세포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 결과값이 바로 하류에 해당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그림인데, 이 미토콘드리아에는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바로 내막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화폐인 ATP 아시죠? 이 ATP를 만들어내는 그런 체인이 있습니다. 저 체인 중에서 한 곳을 떼서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카디오리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 카디오리핀이라는 곳에 산화되거나 트랜스화 되어지지 않은 모체 필수 지방산이 채워져야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즉, 모체 필수 지방산을 섭취를 해야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그림으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굽고 튀기고 볶지 않는, 즉 프라이팬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막는 아주 중요한 예방책이다라는 것이죠. 항공기가 저 비싼 항공유를 배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버리는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면 착륙 전에 저렇게 저 아까운 항공유를 버립니다. 우리 두뇌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연료의 99%를 포도당을 사용을 합니다. 그 아까운 포도당을 소변을 통해서 버린다고요? 바로 그것이 당뇨인데, 얼마나 혈관 안에 당이 높은 상태가 무섭길래 그 당을 소변을 통해서 버리게 될까요? 혈당이 높은 상태는 우리 몸에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당뇨는 항공유 배출과도 같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 긴박한 일을 이제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이렇게 하면 누구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첫째, 저탄, 적당, 적지.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적당히 먹고, 그 다음에 반드시 샐러드를 꼭 드시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탄탄한 허벅지 근육을 유지하시고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스쿼트, 그리고 베어 워킹이라고 있는데, 베어 워킹이라는 건 뭐냐면 웅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로는 곰처럼 걷는 것이죠. 호흡법과 비슷한 건데, 이 웅보를 하시게 되면 탄탄한 허벅지 근육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 단련 운동법, 스쿼트 하루에 30개 내지 50개씩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음은 스쿼트 운동과 슬라이딩 복근 단련 운동, 이 두 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베어 워킹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곰처럼 걷게 되는 것이죠. 뒤로도, 앞으로,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제가 즐겨 하는 방법인데 산악자전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너무 급한 경사진 곳 말고 평범한 야산을 오르는 방법, 그렇게 하시면 탄탄한 허벅지 근육을 만드실 수가 있고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토콘드리아 구조가 손상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하겠죠. 미토콘드리아 구조가 손상된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모체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체 필수 지방산이란 산화되거나 트랜스화 되어지지 않은 모체 오메가6, 모체 오메가3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체 필수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호박씨, 그리고 아마씨, 해바라기씨 이러한 곳에 많이 들어있고요. 들깨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죠. 프라이팬 요리를 안 한다. 즉 굽고 튀기고 볶는 요리를 안 한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애써서 비싼 영양제를 챙겨 드시기 전에 이 프라이팬 요리를 안 먹는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여러 가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냄비 요리를 드셔야 되는 것이죠. 즉 삶고 데치고 찐 요리를 꼭 드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인의 건강을 살피고 국가의 의보 재정 2조 원을 절약할 수 있는 당뇨병에서 근원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당뇨병 근원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내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